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소비와 주택 등 경제지표 개선 소식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강신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주간 기준으로 0.18% 하락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8주 만에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장일 오늘 코스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한미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매번 해오던 훈련이기는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전략도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곧 오늘 장 시작이 될 텐데요. 동시효과 상황 잠시 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이죠. 장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 빠진 2016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한 545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 약세 전환을 하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다소 부진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장에 1.7%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은 0.5% 조정받은 117만 3천원 선에서 시가를 형성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엔화 약세와 유가 급등 여파로 자동차주가 부진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약한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가 1% 남짓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현대모비스도 0.7% 조정받은 27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움직임 좀 더 살펴보죠. 하이닉스도 0.5%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KB금융도 0.6% 하락, 신한지주도 1% 가까이 낙폭을 보이면서 금융주도 오늘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이 강보합 출발을 했고요. LG전자, LG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각각 8만 5천원, 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NHN도 0.8%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고요. LG디스플레이가 1.5% 급등하면서 2만 9천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삼성화재는 0.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정도 상승한 5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봅니다. 셀트리온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1% 오르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눌리는 모습이고요. 2위와 3위 종목인 CJ5쇼핑 다음 모두 약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 CJ ENM, 포스코 ICT는 강보합에서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반도체는 금요일장에서 5%나 급락을 했었는데요. 월요일장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3%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보합권 내 장을 마쳤었고요. 포스코 캠텍은 오늘 1.8%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6.7%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은 이어지는 상태고요. SME 보합권, 네오이즈게임즈, 시젠이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1.4% 정도 좀 눌리고요. 덕산 하이메탈이 1.6% 강세, 3S가 시장 대비 2%나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원익 IPS도 1.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죠.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일단 시장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 좀 힘이 내면서 조금 장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마감을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게 10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5일선에 대한 회복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G20 회의에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침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변수에 의한 어떤 시장 예약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많은 그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 계속해서 체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을 계속 좀 지속적인 체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 대부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4%, 그리고 현대차가 1.39%, 그리고 포스코는 보아카,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0.8%, LG화학,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차 전체적으로 1% 전의 어떤 그 하락 출발을 현재 확인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완성차가 지금 현재 그 계속 힘을 못 내주고 있는 일본 그 엔화 약세로 인한 그런 부분들까지 터지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동안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치는 휴증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SOL 정유수도 지금 현재 그 SOL이 특히나 좀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가 1.57%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살펴본다면 삼성중공업도 0.95%, 그리고 NHN이 0.6%,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조선행이 1.4% 정도, 조선주가 조금 힘을 내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영진 횡령등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하이마트는 오늘 하한가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투자 전략 시간에 자세히 짜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이성기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16% 상승한 54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은 코스닥 지수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시총이 좀 작을수록 이게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27%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CJ ENM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서울반도체가 1.7%대 역시나 하락세, 그리고 CJ 오쇼핑이 0.9%대 하락세, 다음이 0.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가 0.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좀 이렇게 내려가 보게 되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역시나 게임 관련주들 조금씩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네오이즈 게임즈가 0.3%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그 포스코 캠텍이 좀 상승세가 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6%대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나 IT 부품주들 중에서 멜파스와 덕산 하이메탈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멜파스 같은 경우 1.1%대의 상승세,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이 1.8%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총 상위주들은 약간의 혼조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강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이런 장에서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에서 CNK 인터 같은 경우는 10%대 넘어가는 그런 상승세도 역시나 나타나고 있는 측면입니다. 잠깐 여기서 수급 상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오늘 거래소와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800계약 정도를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보게 되면 업종별로는 코스닥 지수에서는 크게 운송이나 종이 목재가 상승하고 있지만 종목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금속이나 오락문화 등 방송 서비스 같은 경우 약간은 좀 부진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 종목부터 AS 받겠습니다. 화성 RNA 주셨었죠?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화성 RNA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 해외 거래처 확대와 더불어서 저평가 LT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CPS, 수자산 가치가 37,000원대이고, 현재 3월 15일 한미 FTA 관련 수혜 유도하면서도 이 조선용 실행 사업에도 진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까지 감안한다면 화성 RNA는 충분히 저가 공략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고, 역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8분입니다. 장 개장한 지 8분 정도 지난 건데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하림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4%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닭고기 시장 1위 업체고요. 약 1억 5천 마리의 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로는 동우라든가 체리부, 마니커 등이 있는 상황이고요. 동종업체에서는 유일하게 이 수직 계열화 구조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종래 생산에서부터 부화, 생산, 사육, 도계, 이런 최종 단계 유통까지 각 단계를 수익 통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독일업체 인수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이 한미 FTA 같은 이런 상황이 농산업에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미국의 앨런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고정자산,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이 제3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사료를 생산하면서 이 원가 부분에서도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인수된 앨런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만 닭 내장 등의 부산물 수출과 더불어서 이제 현지 교민을 상대로 해서 이 판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수익성 제고를 지금 도모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장기적으로는 성진 양계 기술과 더불어서 이 현지 유통시장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국내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2007년 27%대 그 시장 점유율에서 지난해 말에는 34%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규 공장인 정욱 공장이 다다음 달입니다. 4월부터 가동됨에 따라서 점유율 효과가 그 이상 증가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40% 이상의 시장 점유율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런던 올림픽 관련된 수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의 주가 흐름도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기관 역시 2월 3일부터 전일 거래 기준 80만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저가 매수로 이웃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닭고기 시장 1위 업체죠. 하림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5,200원과 5,300원 이 사이 매수가 좀 가능하게 보이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5,000원 하위치에 손절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장에 달러원 환율의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원화 가치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듯이 지난 한 달 1월 달에 어느 정도의 원화 강세 흐름에 다소 이제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원 20전 상승한 1127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1130원대의 벽을 넘지 않는 한 아직까지 뭐 전반적인 원화의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인은 일단은 22에서 29일 날 장기 유동성 공급 LTRO를 이제 다 2차 LTRO를 시행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1.34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의 지금 최근에 유가의 상승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경기 회복을 지연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안전 통화를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요인들과 상쇄되면서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의 탐색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무역 수지 동향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1월 달에 무역 적자에 이어서 2월 달에도 무역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원화가 다소 약세를 보일 가능성, 달러원 환율이 상승될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1130원 또는 1137원에 임계치를 넘어선 이후에 다시 한번 환율의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논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좀 수급에 의존하면서, 수급과 재료에 의존하면서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그런 모습들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최근에 유가 상승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채권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유가 상승이 결국에는 증시에 있는 경기 둔화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채권 시장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증시가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의해서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OTIC 상승한 104.27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유가 부분은 박지원 장관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다소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강세 조정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통한채 중심으로 현물 매수를 지속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채권 시장은 좀 우호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수급과 재료가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산업 생산이라던가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다소 좀 등락이 엇갈릴 수는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물가보다는 아직까지는 산업 생산이라던가 무역 수지 같은 경기 관련 지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 출발과 함께 일본도 출발을 했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0.8%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니케이 지수 9,700, 9.02포인트로 0.64포인트 정도 퍼센트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IMF가 지원하기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아시아 증시 엇갈리는 부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IMF 관련 소식, 그 3월 13일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규모를 논의하기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에 대한 2차 금융이 1,300억 유로 가운데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회의가 3월 14일 날 이제 얘기가 나오기로 돼 있고요. IMF의 추가 금융 지원은 그 보통 수준이어야 한다고 그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일단 그 유럽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폭넓은 재정적 방화벽을 시행해야 된다면서 IMF의 지원에 앞서서 유럽에서 자체적인 이제 자구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방이 그 얘기 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엔화 관련된 소식들이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그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그 일본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달러 엔 환율을 77.8엔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회계연도 실적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80엔대를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 실적 부분이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 부분이라던가 그 IT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이 그 실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환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실 때는 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관련돼서 지금 큰 얘기가 그 미국처럼 이제 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본 이제 AIJ라는 이제 자문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문사가 이제 위탁 자금이었던 그 2천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5,600억 원의 이제 손실을 입은 것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 AIJ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케이맨 제도의 선호투자 신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매도프와 비교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이어서 이제 그 AIG 이후에 이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이제 부정이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금융청에서 263개의 투자자문사에 대한 조사를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미 쇼자부로 장관은 그 AIJ 투자자문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밝혔었고요. 이렇게 투자자문사에 대한 조사가 확대가 되면서 일부 수급상 위축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받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안착 과정이 지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6포인트 하락한 201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다소 키운 상태입니다. 16포인트 하락한 200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226억 원, 외국인은 5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지키고 있는 가운데 35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54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인데요. 0.19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64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8억 원, 외국인은 39억 원 매도 우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삼성전자는 1.4% 하락한 116만 3천 원에, 포스코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0.6% 상승한 42만 1천 원에, 현대모비스는 1.8% 하락한 27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31만 8,500원에,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8만 8,300원에, SK이노베이션은 1%대 약세 나타내며 18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오일은 2%대 약세 보이고 있는데요. 1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약보합권에서 8만 4,300원에, LG는 0.5% 하락한 6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0.6% 하락한 36,500원에, CJ홈쇼핑은 1% 하락한 296,800원에, CJENM은 강보합권에서 3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SFA는 강보합권에서 6만 800원에, 포스코캠텍은 1%대 급등세 나타내며 17만 3천 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2%대 약세 보이며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오위즈게임즈는 강보합권에서 4만 1,150원에, OCI 머트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8만 600원에, 웨디포스는 2%대 급등세 기록하며 11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1,017포인트 빠진 2,002포인트 선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2,000선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를 짓기에 앞서서 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하이마트가 하한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결정에 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먼저 하이마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하이마트 본사 그리고 선정구 대표이사의 어떤 자택에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경영진의 그 국외 재산 도피 그리고 횡령 그리고 탈세에 대한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나가 김세현 회장께서 그 횡령 배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에 그 들어갔고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이제 그 이런 그 횡령 그리고 탈세에 대한 어떤 그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횡령과 탈세 혐의가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하이마트도 지난번 하나와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상장 폐지 대상 여부 실질심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하나 같은 경우는 그 그룹 차원에서 어떤 자구 노력을 빠르게 하겠다 경영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발표를 하게 되면서 빠르게 진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어떤 그 횡령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탈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그 상장 폐지 대상 여부 실질 심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하이마트도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 자료인지 그리고 어떤 자구 노력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그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횡령 배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 구속영장인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우려가 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하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압수수색이 좀 기정사실화 될지 여부는 좀 뉴스를 저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해봐야 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안 좋은 결과는 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애초 예정대로라면 하이마트가 3월 2일에 인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수 의향서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네.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매각 주관사실 이제 시티증권으로 현재 확정이 됐고 지금 예. 현재 뭐 많은 이렇게 신세계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이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세계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인수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매각 절차도 조금 불가피하게 좀 일정이 미뤄지거나 아니면 무산이 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하이마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은 지금 현재 어쨌든 상장 폐지 실질심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모두 정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모든 부분이 정지가 되고 이후에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쨌든 추이를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정태근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래소에서 하이마트 경영진 횡령 등과 관련해서 보도 조회 공시를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성기 팀장님, 네. 앞으로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그 조회 공시 자체를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는데요. 횡령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그 법상으로는 자본거래법상으로는 상장 폐지입니다. 원래 예. 폐지가 맞는데요. 얼마 전에 그 하나도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그 규모라든지 과거에 있어서 그 한국의 뭐 산업 발전에 얼마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직접적인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는 않더라도 주가는 큰 폭으로 좀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조회 공시가 일단 인정했을 때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지금 거래되는 물량 자체를 보게 되면 최근에 그 60일 평균으로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33만 주 되는데요. 지금 하한가에 지금 몰려있는 물량들이 약 75만 주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대량의 물량들을 서로 내놓겠다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그러니까 횡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한다면 횡령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 정도가 됐느냐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안 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모 측면에서는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언제나 이렇게 피해를 입는 건 개인 투자자들일 텐데요. 오늘도 점 하한가 찍어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기업들은 사실상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 빠져나올 그런 구간도 없습니다. 예. 여기다가 만약에 하한가에다가 물량을 더 걸어놓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오히려 더 주가를 누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량이 풀려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물량들이 워낙 많은 관계로 이 상태로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이 됐을 때는 며칠 동안은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거래가 재개됐을 때는 일단은 한 번쯤은 빠져나오는 게 그런 것이 향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응책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로 하이마트를 봤고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짚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외국인 초반이긴 하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G20 그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조금 매물로 그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하자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들 현물 같은 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환율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이게 많아졌다가 축소됐다 이런 그런 부분만 체크가 될 뿐이지 뭐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선물 동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좀 잠시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5천 계약, 지금 현재 장 시작한 지 30분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이 5천 계약 이상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 자, 화면을 보게 되면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 8천 계약 전후로 해서 이 매도 계약에 대한 부분을 청산도 그리고 어떤 그 매도 누적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이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은 오늘 쪽에서 5천 계약 이상 유발이 되게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 누적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약세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1선보다는 241선 어떤 장기 추세에 대한 확인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21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을 치시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41선 지지력을 보이게 된다면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이런 업종들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지금 예상이 됐던 부분대로 조금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은 매도 그 손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손절 하시는 쪽으로 그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지수가 좀 많이 빠져서요. 지금 2000포인트 이탈이 됐고요. 1994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좀 관망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은 체크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미국장 전일 금요일에 그 미국장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나중에는 막판에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뭐 본다면 그 유로존에 대한 그 어떤 IMF 그 지원책보다는 유럽이 이제 회복을 정말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자체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없고 특히나 그 독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들을 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퇴출하는 편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우리나라 장에 좀 안 좋은 양상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게 되면 3월 위기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은 역시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유가 부분입니다. 근데 유가 부분이 작년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급격히 상승했던 건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일종의 말하면 물가 타격을 좀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고공행진에서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을 때는 역시나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산업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양상은 좀 틀리다. 그런데 이 상태가 역시나 그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이런 문제 부각되고 했을 때는 역시나 유가 상승이 국제 경기에는 역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여서 완만한 상승은 괜찮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됐을 때는 역시나 주가 자체도 큰 폭으로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시중 은행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측에서 외환 보유고를 좀 많이 다변화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충격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은 충격 완화할 수 있는 요소라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외환 보유고를 많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너무 들어온 자금들이니까 지금 10조 원 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온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서 30%가 넘는 외국인들이 비중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기가 발발되면
되면서 달러 강세로 가게 됐을 때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지수 자체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그런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혹시나 그런 일들 정말 최악의 상태가 발발을 했을 때는 역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세다.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런 일들이 발발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수 자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발이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염두를 해두시면서 역시나 그 뉴스 같은 거 꼼꼼히 좀 살피시고 그런 점들을 좀 보시면서 향후에 있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은 역시나 뭐 관망세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출발 전략을 좀 더 이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코스닥 특징 주식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요. 증시도 좀 위축이 되는군요. 코스피가 1994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25포인트 하락한 199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 후에 유럽 재정위기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자극한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미국, 유럽, 중국 3대 경제권의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조 원에 이르는 고객 예탁금 등 유동성은 시장에 풍부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는 재상승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듣죠? 어떤 회사입니까? 네,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서비스 업체인 테라 리소스입니다. 최근 러시아 기업과 37억 원 규모의 원유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1일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수도 우파시에 있는 현지 지점에서 러시아 원유 공급 회사인 토르그 서비스와 37억 원 규모의 원유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도 매출액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원유는 테라 리소스의 현지 계열사인 빈카사가 생산하는 원유로 개별 재무제표에는 원유 판매 매출액으로 인식이 됩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내분기 광구권을 확보한 데 이어 현지 업체와 원유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에 발표한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중에 이처럼 자원개발과 판매 계약을 공시한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예, 자, 테라 리소스의 또 다른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앞으로 러시아 현지 원유 개발은 물론 빈카사를 통해서 원유 판매 사업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며 판매처를 다양화하고 판매량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영화 제작 및 투자, 행사 기획 등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는데요. 상장회사인 예당 컴퍼니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 쪽의 실적이 계속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예, 테라 리소스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했는데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BR 6.5배로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입니다. 러시아와 원유 판매 체결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5일선과 21일선의 중간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작년 2월 전고점인 1,400원 중장기적으로 도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 850원에서 1,000원, 목표가 1,400원, 손절가 700원 제시합니다. 예,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럽겠어요. 1,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부증권 잠시만요.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서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 전기전자, 화학, 정유 모두 다 좀 일제히 급락을 연출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약세입니다. 네.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참 업종별 시장 전체적으로 밀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도 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방금 언급하셨던 업종들 같은 경우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유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금 뭐 호재였지만은 자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 완만하게 시장이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충분히 호재가 되거나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항상 급변한다는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같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변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급등을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원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악재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유럽에서 그 자동차 점유율 확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4분기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올해 실적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 지체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엔화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그 경쟁 관계에 있던 그 일본 업체들이 다시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 뭐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큰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쟁자가 없던 부분, 경쟁자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 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게 그 황금성이 뭐 뛰어나다 이런 부분이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때 황금성이 뛰어난 업종들은 매수가 많이 들어갔다 빠져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 크게 변화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황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각각의 악재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핑계가 나오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4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장기 추세에 대한 여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외국인들 시장을 이끌어줄 때 좋아져 반등할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좀 어떤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볼까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T는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거고 문제될 건 없다.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좀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성규 팀장님,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일단 뭐 IT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 일단 IT 업종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접근할 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 경쟁들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런 그 경쟁에서 이겨나갈지는 사실상 그 나중에 봐야지만 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꺼려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IT 업종들이 경쟁을 하게 될수록 부각을 받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 IT 서비스 업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데이터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IT 서비스 업종들이 좀 더 선호가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약간은 좀 기술 진입 장벽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들이 치고 나오기도 그렇게 쉬운 환경 자체는 아닙니다. 뭐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포스코 ICT라든지 SKCNC라든지 상장은 안 돼 있지만 뭐 삼성 SDS라든지 LG CNS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의 그 IT 서비스 업종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향후에 그 단기적인 주가 추이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가 같은 경우 원유 같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통적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원유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전통 방법들은 뭐가 있냐면 심해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오일샌드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대체 에너지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원유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원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근데 자원개발주들이 그런 것들을 일단은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일단 조선중공업 업종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몇몇 조선중공업 업체들은 수주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일단 비전통 원유의 그런 어떤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좀처럼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들이 수주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유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한 점들은 있지만 그런 점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융업종인데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 자체에서 이제 나서서 규제를 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융업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극히 소량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수익성이 좋아졌을 때 금융업종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소량 그리고 웬만하면 보수적 접근 이런 측으로만 좀 금융업종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업종별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 아님 종목들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관심 종목 들어야죠.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시장에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좀 테마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휴비츠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휴비츠 같은 게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뭐 그 박근혜 대선 관련해서 노인복지 관련 테마주인데, 아무래도 노인들 뭐 백내장, 녹내장 그 진단을 하는 진단 광학기기를 좀 생산하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서 다시 한번 그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대선 테마는 아니고요. 4월 그 황사가 그 보통 한 4월 달에 오는데 기상청에서 3월 조금 그 예년보다 좀 빠른 3월 달에 그 황사가 좀 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뉴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황사가 오게 되면 뭐 기관지 질환이나 그 누운 관련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공기청정기를 생산하는 뭐 성창 에어텍이라는 종목 그리고 자동차 여가지 그리고 공기청정기용 필터를 제조하는 크리엔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그 기관지 질환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근데 휴비츠 같은 경우는 안과 의료기기 전문업체면서 그리고 안과용 진단기기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질환 관련해서 조금은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적인 부분 조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바로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단순히 테마주라면은 조금 수급 좀 연관성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기관들이 11년성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테마도 있긴 하지만 수급에 의해서 좀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의 어떤 주체도 기금이라든지 현재 투신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제시한 그 가격대가 11,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시한 가격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뭐 말씀드린 가격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더 괜찮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 뭐 조정을 이용해서 11,8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가를 한번 제시해보고 지금 이제 11,650원 요 가격도 좀 괜찮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설정을 하면서 12,9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원에 60일선 이탈하는 자리 1,900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오늘 테마성이 짙은 휴비츠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이성규 팀장님 말씀 들어야겠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삼성중공업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네요. 네,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죠. 그 드립십 수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전통 원유 생산 방식과 맞물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드립십 수주가 전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LNG선 수주에서도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 모멘텀이라든지 실제로 수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다른 조선중공업 업체들보다는 그 견고한 이익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 뭐 수주한 부분도 있지만 모멘텀 자체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제 41,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34,000원 선에서 지금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잘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주 모멘텀으로 단기 접근 가능하겠다. 삼성중공업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또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투자 손자병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문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시간에는 해외 증시 흐름 보고요.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자보는 이재강의 청기누설 시간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